2024년 1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모두 마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복원해 주신 문제로 실제로 시험 보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을 해 주시 바랍니다. 근데 모두 시험에서 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왔을 때 뒤끝이 깔끔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도 역시 뭔가 조금 미련이 남지 않았을까? 들어오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썼는지 맞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수변전 설비하고 시퀀스하고 KC 조면 설계 쪽에서 출제된 점수는 한 60점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40점 정도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40점 플러스 알파까지 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도면은 264kV 수용가의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의 일부분이다. 주어진 표와 도면을 이용해서 다음 각 무릎의 타파시오라는 수변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우리 마음이 가볍게 변압기 표준 용량이 바로 주어졌지요. 단위가 MV로 주어졌고 15부터 100까지 주어졌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변압기 표준 용량이 주어진 문제니까 그 중에서 계산해서 거기에 합당한 거를 찾으면 되는 그런 개운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메가와트, 수용률이 70%, 부하 역률이 9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은 몇 MVA가 되는가 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변압기 표준 용량이 안 주어졌다면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값을 써도 됩니다만 이 문제는 표준 용량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값이 아닌 그 값에서 표준 용량표에서 표준 용량 값을 쓰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변압기 용량이니까 위에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밑에는 부동률 곱하기 효율 곱하기 역률인데 주어진 것만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주어진 것은 역률만 주어졌으니까 설비 용량 51 곱하기 수용률 0.7 나누기 역률 0.9에서 계산값은 39.666메가 나왔습니다만 이 값에서 좀 넉넉하게 표준 용량 찾는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찾으시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0MVA 되겠죠. 2번 문제 갑니다. 변압기 1차 측 DS의 전격 전압은 몇 kV입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이 없이 그냥 그 전격 전압만 물어봤습니다만 혹시를 대비해서 계산 과정이 있을 걸 대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계산 과정과 답이 따로 있다면 이 계산 과정에는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라는 그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DS 달로기하고 차단기의 전격 전압 똑같은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계산 과정이 주어졌다면 254 곱하기 1.1분의 1.2 168kV입니다만 답을 쓸 때 얼마 드는 거지요? 170kV다. 그래서 차단기도 그 다음에 달로기도 같은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계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170kV만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CT1의 B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 단 1에서 구한 변압기 표준 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유율은 1.25배. 통상적으로 CTB를 구할 때 1차 전류에다가 여유 배수를 1.25에서 1.5배를 곱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1.25배만 계산한다 주어졌지요. 그래서 1.25배면 여유 배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 CT1이 어디 있는지 변압기 1차 측에 위치해 있는지 변압기 2차 측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찾으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전류 구할 때 루트 3 곱하기 전압 들어갈 때 이 전압이 1차 측의 전압입니까? 아니면 2차 측의 전압입니까? 그러면 이 CT1의 위치를 본다면 이 CT1이 여기 있는 거죠. 즉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 1차 측이 있으니까 전압은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만약에 2차 측에 있는 CT 물어본다면 2차 측의 전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차주를 계산해 보시면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차 측의 전압 154 분의 여기 기준 용량 1번에서 구한 변압기 표준 용량 40이 되겠지요. 40 곱하기 10의 3승. 왜 10의 3승은 왜 들어갔습니까? 요 154kV, 요 전압의 단위가 kV니까 마찬가지 요 용량도 kV 암페가 되겠죠. 그래서 메가를 킬로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여유율 1.25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87.451 암페어. 그러면 여기 주어진 CT 전격에서 찾게 되면 이 187의 각 근사치에 200이 되겠죠. 그래서 CT비는 얼마입니까? 200대 5가 되겠다. 답은 200대 5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52에 전격 차단 전류가 23K일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차단 용량 물어본 거지요. 그 차단 용량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구할 겁니까? 아니면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할 겁니까? 이게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격 차단 전류를 통해서 문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값은 이 차단 용량 구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되겠지요. 그 차단기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3kV라면 3.6이 되는 것이고요. 6.6이면 7.2, 20이면 24, 22.9면은 25.8, 66이면 72.5, 154면 170, 그리고 345kV면 362가 되겠죠. 이게 차단기 전격 전압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이 Vn 값은 차단기 전격 전압이고 IS라는 것은 전격 차단 전류인데 여기서 52, 그렇다면 이 52가 변압기 1차 측에 있습니까? 변압기 2차 측에 있습니까? 이걸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도면에서 52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50, 여기 G12 주어졌지요. 1차 측에 있는 건 가스 차단기 주어졌고요. 2차 측에 52 유입 차단기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50이라는 것은 1차가 아닌 몇 차다? 2차다.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은 여기 1차 측의 전압은 154, 2차 측의 전압은 22.9kV니까 여기서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 됩니까? 22.9니까 25.8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5.8 곱하기 23. 그러면 킬로볼트, 킬로암페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단위는 메가가 되는 거니까 단위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027.798. 가급적이면 여기 계산 과정에서도 이 단위를 써주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의 습관이니까 요 연습할 때 그 습관이 그대로 시험 당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도 안 쓰는 습관을 들이면 혹시라도 시험 나가서 그 습관적으로 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좋은 습관이니까 그럼 계속 써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얼마입니까? 1027.8 메가볼트 암페어 되겠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VA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ohm입니까? 이건 계전기의 부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계전기의 부담을 구하는 공식 P는 I제곱 Z라는 공식이 될 것이고 여기서 I라는 것은 CT 2차 측의 전류가 되겠지요. 이 CT 2차 측의 전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5A 되겠죠. Z는 뭡니까? 임피던스. 그래서 이 P는 계전기의 부담, I라는 것은 CT 2차 측의 전류, 정해진 값이 되겠죠. 5A. 이 문제에서는 CT 2차 측의 전류는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Z는 뭡니까? 임피던스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전격 부담이 주어진 상태에서 임피던스 값을 물어봤으니까 I 제곱분의 P, I는 5의 제곱분의 9에서 0.365. 답은 0.365이 되겠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CT 7번에 1차 전류가 600A일 때 여기서는 1차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주어졌죠. 600A일 때 CT 7번의 2차에서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의 흐른 전류는 몇 A입니까? 이 문제는 이 CT 7번이라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전기에 전후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 되겠죠. 일단 그러면 CT 7번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본다면 여기 주어졌지요. 여기 CT 7번이다. 저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CT 7번에서 이쪽으로 87T 여기에 전후를 공급할 때 여기에는 전류 얼마입니까? 이 전류 물어보는 거죠. 이 전류 값이다. 그러면 여기서 87T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자리, 즉 변압기 위아래에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건 1차가 될 것이고 2차 되겠지요. 그 1차와 2차 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전류 물어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비율 차동 계전기에 전후를 공급하는 CT가 있을 때 이 CT도 결선이 있는 거지요. 델타 결선입니까? Y 결선입니까? 그렇다면 이 변압기 보니까 변압기 1차 델타 결선, 2차 Y 결선이다. 그러면 이 CT의 결선은 변압기 결선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유상차를 없애기 위해서 반대되는 거니까 1차 측에 있는 CT는 Y결선, 2차 측에 있는 CT는 델타 결선이 되겠죠. 즉 여기 주어진 CT 7번에 대한 결선은 무슨 결선이다? 델타 결선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꼭 조심할 거 왜 1차는 안 물어보고 2차 물어봤습니까? 했을 때 이 2차 측은 CT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전류는 한상값에 루트 3배 되는 거니까 꼭 여기에 몇 배 해준다는 거 루트 3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이 과정 때문에 2차 측을 물어봤다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 CT 7번에 이 전류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상전을 구한 다음에 꼭 얼마로 곱해야 된다? 루트 3을 꼭 곱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자, 계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 전류 얼마 줘졌죠? 600. 근데 이 600A 전류가
87번 계전기에 공급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CT를 통해서 낮춰주겠죠. 얼마로 낮춰줬습니까? 이만큼 낮춰주겠죠. 이만큼. 이게 무슨 비입니까? CT비가 되겠죠. 그래서 600A란 큰 전류가 CT를 거치면서 이렇게 작아지겠죠. 이건 무슨 전류입니까? 이게 상전류 되겠죠. 상전류. 그래서 여기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루트 300 큰 거니까 꼭 몇 배를 곱해주자. 루트 300 꼭 곱해주자. 그래서 이 CT, 이 비율 차동 계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CT, 여기서 델타 결선된 상태에서는 꼭 루트 300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지. 답은 4.33A. 답은 4.33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12점짜리로 나왔고요. 기출문제도 있고 우리 교재에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 문제에서 조금 문제수가 줄어든 문제 되겠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어진 레더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요 레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근데 1번부터 8번까지 괄호 넣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배점이 8점인 걸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 점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 되겠지요. 여기서 보니까 명령어 주어졌는데 이 명령어가 로드나 그 다음에 스타나 R 명령어 아니고 문제 따로 주어졌죠. 이건 신경 쓰고 없는 거죠. 그대로 주어진 대로 따르시면 되는 거니까 시작 명령어는 S, AND 직렬 명령어는 A, OR 병렬 연결의 명령어는 O, 그 다음에 출력은 W, 비접점은 N, 그룹 직렬 연결은 AS, 그룹 병렬 연결은 OS, 종류는 AND라는 명령어가 따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명령어 S는 P00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 다음에 직렬인데 비접점이니까 AND NOT 해서 AN P001. 그 다음에 새로운 그룹 여기 들어갈 때 뭐가 됩니까? S가 되겠죠. 명령어 S. 그 다음에 여기는 M000. 그 다음에 직렬이니까 A에서 M001. 두 개는 요 그룹 간 연결해 주겠지요. 그룹 간 병렬이니까 어떤 명령어입니까? OS가 되겠네. OS 될 것이고 여기는 이 그룹 연결에서는 번지가 없는 상태 되겠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출력 나오면 되겠지요. 출력 W M000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출력 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 직렬인데 비접점이니까 AN 주어졌지요. 번지는 P011 주어졌고 이어서 출력 W M001이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곳에 새로운 명령어 나와야겠지요. 새로운 명령어 S. 그래서 번지는 M001이 될 거고 그 다음 직렬이니까 A에서 P002. 그 다음에 요 그룹하고 이 P011은 서로 병렬 관계 되겠죠. 병렬. 그래서 병렬의 명령어 뭡니까? 5가 되겠죠. 5. 그래서 P011.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여기 직렬인데 비접점이니까 AN P004. 그 다음에 출력 P011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 마지막 종료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AND가 들어가면 되겠죠. AND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KC 문제 되겠지요.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에서 전격 감도 전류는 일반적으로 30mA, 동작 시간은 0.03초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주어진 것은 욕실,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다. 즉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 주어졌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는 훨씬 더 예민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물기, 습기 있는 곳이 없었다면 30mA에 0.03초입니다만 물기, 습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는 3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5mA, 동작 시간은 0.03초. 요 점수는 4점입니다. 그래서 15mA, 동작 시간은 0.03초. 그 다음 12번 갑니다.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점수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KC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에서 적합한 단락보용 요 단락보 전용 퓨즈의 용단 특성표를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점수는 4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문제는 4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에도 부분 점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불용단 시간이 주어졌고 용단 시간 주어졌는데 불용단 시간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고 용단 시간은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격 진료의 4배, 6.3배, 8배, 10배, 12.5배, 19배에 대해서 불용단 시간, 용단 시간 주어졌는데 여기서 불용단 시간은 4배에서 몇 초입니까? 60초. 그 다음에 10배에서는 0.2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60초, 0.2초. 이게 0.1초. 다음에 한번 시험에 나올 걸 대비해서 다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단락보용, 이 전동기에 대해서 단락보 전용 퓨즈의 용단 특성이다. 그래서 60초, 0.5초, 0.2초, 그 다음에 60초, 0.5초, 0.1초라는 거. 60초, 0.2초, 60초, 0.1초. 그 다음 이어서 13번 문제 갑니다. 전동기를 현장과 제어실에서 각각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미완성된 회로들을 완성하시오. 단 온오프 스위치는 각각 온 스위치에 1개, 그 다음에 오프 스위치가 1개씩 사용한다. 이 부분은 5점짜리로 출제가 됐고요. 기초 실기에서 그대로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즉 이 문제는 무슨 뜻입니까? 전동기 한 대 있을 때 이 전동기 한 대를 현장과 그 다음에 제어실 양쪽에서 두 장소에서 자유롭게 온, 오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스위치가 있고 오프 스위치 있을 때 온 스위치는 병렬, 오프 스위치는 직렬이 되겠죠. 회로 한번 먼저 그려본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지요. 여기를 먼저 현장부터 그려볼까요? 현장이 주어졌을 때 현장이다. 여기에 자규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프 스위치가 들어가면 되겠지요. 오프 스위치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어실에서도 같이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온 스위치는 병렬로 이루어져 병렬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병렬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프 스위치는 이렇게 직렬하셔야겠죠. 직렬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스위치를 보고 2번 스위치 봤을 때 1번 스위치를 보고 2번 스위치 봤을 때 1번을 누르든 2번을 누르든 아무 장소에서나 이건 MC A접점 자기주지가 되겠죠. 아무 장소에서 기동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오프 스위치는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오프 스위치를 병렬로 연결하면 이 상태에서 연결하면 여기서 누르더라도 절대 자규지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동기를 정지하려면 이 자규지를 해제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오프 스위치에 병렬 연결하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회로 구성될 것이고 이걸 누르더라도 이렇게 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규지가 해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접점 스위치, 오프 스위치는 반드시 무슨 연결합니까? 직렬로 연결해 주시겠죠. 직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부분에서 A접점 스위치하고 PBS 온, 그 다음에 오프 스위치 있을 때 어떻게 연결했을 때 병렬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프 스위치 통해서 이렇게 직렬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스위치는 병렬로, 오프 스위치는 직렬로 이 과정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논리회로의 명칭과 논리식을 쓰고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시퀀스 문제로서 점수는 6점짜리입니다. 어디 문제수는 많은 것 같은데 점수가 배점이 좀 작아 보이는 뭔가 좀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기서 그러면 명칭, 여기 보니까 S의 출력에 대해서 여기는 A고 B 바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바고 B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뭐 됩니까? A고 B 바 플러스 A 바 곧 B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X라는 출력이 나오려면 서로 같은 신호에서 모두 0이거나 모두 1일 때 출력이 나오지 않고 둘 다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이 신호가 다를 때 출력이 나오고 그런 회로 되겠죠. 이런 회로를 뭐라 불렀었습니까? 서로 신호가 다를 때 같을 때는 출력이 나오지 않고 서로 신호가 다를 때만 출력이 나올 때 베타적 논리합 회로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명칭은 베타적 논리합 회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논리식 뭐 됩니까? 논리식은 A고 B바 플러스 A바고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는 A, B바 플러스 A바 B가 되겠다. 진리표는 모두 00이거나 모두 11 같은 신호에서는 출력이 나오지 않고 01 또는 10 서로 다른 신호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 되겠지요. 그래서 00, 11 이렇게 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진리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충분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15번 갑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좀 찝찝하셨을 그런 문제 같습니다. 들어는 보셨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지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 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전등에 대한 효율이 나왔는데 그 효율값을 볼 때 어떤 그 단답형 문제로서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율 이렇게 해서 말로 물어봤던 문제인데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램프의 전압이 220V, 소비 전력이 1000W이며 램프에서 나오는 광속이 2000루멘이다. 램프의 효율 구하시오. 램프의 효율, 전등의 효율을 물어본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반드시 단위를 명시하시오. 단위를 꼭 쓰라는 얘기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효율이니까 이 효율의 단위는 퍼센트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퍼센트로 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단위는 퍼센트가 아닌 거지요. 조면 설계 문제로서 몇 점짜리, 5점짜리 문제 출제됐죠. 단순한 건데 5점짜리 출제된 거죠. 꽤 비중이 높았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램프율 구할 때 이 램프율은 2타는 P분의 F다.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말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 단위는 F는 광속이니까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고 P는 전력이니까 단위 와트다. 그래서 단위까지 해서 2타는 P분의 F,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율이 전등 효율이다라고 여기까지 단답형 문제를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한번 정리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또 서로 좀 어떤 느낌이 다르게 좀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 되겠죠. 이 문제 말로 물어보는 문제 아니고 계산 문제 출제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소비 전력은 1000W이고 광속이 2000루멘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죠. 근데 단위를 꼭 명시를 했으니까 2 루멘 퍼 와트 이 단위를 꼭 쓰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좀 그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뭔가 단답형 위주로 가셨을 때는 좀 점수 확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쉬움이 좀 남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보시면 이렇게 해서 2 루멘 퍼 와트 답은 2 루멘 퍼 와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른 계수가 143이며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리 시록값이 1000A이고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0.2초라면 보호도체의 최소 공칭 단면적 몇 스카인가 물어봤는데 이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 있었죠. 선도체에 따라서 즉 선도체 단위가 16 이하이면 선도체랑 같은 것이고 16초가 35까지는 16이 될 것이고 35를 초과하게 되면 2분의 S 선도체를 2로 나눈 그게 공칭 단면적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보호도체 단면적 구하는 첫 번째 방법됐던 거죠. 즉 무선도체에 따라서 선도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보호도체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떤 계산 문제를 통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S는 K 곱하기 루트 I 제곱 T 단위는 스퀘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는 어떤 그 개수, 주어진 개수 될 것이고, 이거 보면은 어떤 개수 주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는 전격 전류가 아니다. 예상되는 고장 전류다. 예상 고장 전류 크게 되는 것이고, 이 T는 차단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고장 전류 제곱에다가 시간 t를 곱한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다뤄봤던 문제니까 아마 충분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얼마입니까? 143 루트 예상되는 고장전류 크기 1000 주어졌고요. 1000 제곱 곱하기 동작 시간 0.2초 주었으니까 이 과정에 따라서 계산하신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은 여기에 주어진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편하게 수험생들이 공칭 단면적을 못 외워서 틀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 공칭 단면적 찾을 수 있다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공칭 단면적에 대해서 보다도 비중을 어디에 둔 겁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비중을 더 많이 줬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계산 과정 보겠습니다. K 곱하기 루트 I 제곱 T 스퀘어에서 143 만제곱 곱하기 0.2 31.273 답은 35 스퀘어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 만제곱을 루트 안에 둔 것이 아니고요. 루트 안에 0.2만 두고 바깥에 만을 썼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만제곱을 루트 안에 집어넣든 제곱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오든 그 과정만 맞는다면 정확하게 푸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답은 35 스퀘어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상주 감시를 하지 않냐는 변전소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KC 규정으로서 출제된 문제이고 배점은 6점입니다. 매우 큰 점수가 되겠죠. 단순히 채우는 과정에서 6점 주었으니까.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그런 변전소 얘기하는 거지요. 문제를 보면 변전소 가로 열고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1번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주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변전소라는 것은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하는 장소를 변전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변전소라 하면 5만 볼트 이상 50kV 이상의 전압을 변성하는 장소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변전소 주어졌고 이에 준하고 같은 장소로서 몇 kV를 초과합니까 주었으니까 여기 1번은 몇 kV 들어가요? 50kV가 되겠지요. 50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 이하 기술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하나다. 즉 기술자가 상주하지 않는 그런 변전소에 대한 규정이 되겠죠. 이 규정을 벗어나면 상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상주하지 않는 변전소에 대한 규정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변전소를 몇 kV 초과한다? 50kV를 초과한다. 그 다음 사용전압의 2번 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한 변전소로서 이 변전소에 변압기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얼마 이하입니까? 그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한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 이하에서 변전 제어소를 한다. 해서 상시 감시한다. 두 가지 경우 주어졌지요.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다음에 변전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할 때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수시로 순회하거나 상시 감시한다 주어지면 이 전압은 170kV 이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수시란 말이 빠지고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 즉 변전 제어에서 상시 감시할 때 주어지면 그때 170kV 초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원이 상주하지 않는 변전소를 시설하는 규정은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서 상시 순회하거나 원격 상시 감시할 때 원격으로 상시 감시할 때 주어지면 170kV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시 순회 빠지고 상시 원격으로 감시한다 변전 제어소에서 감시한다 주어지면 170kV도 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시 순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격 감시 제어도 안 된다면 기술자가 반드시 상주하는 그런 변전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 시설 규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변전소 규정 50kV 초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것은 170kV 이하냐 초과냐 그게 가번만 나왔는데 나번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나번은 뭡니까? 170kV 초과하는 변압기를 시설한 변전소로서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 즉 변전 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한다 주어지면 170kV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낮까지 주어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170kV가 되겠죠. 하나는 170kV 이하 하나는 170kV 초과 이게 되겠죠. 아마 이 문제도 제 생각으로는 봐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수를 꽤 높았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은 50kV 170kV 주어졌지요.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 합니다. 다음 주어진 보호계전기의 명칭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점수는 5점이고요. 문제가 5개를 보니까 이 문제도 무슨 점수가 있다. 부분 점수가 있다. 그럼 부분 점수 여기서 OCR 명칭은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GR 지락 계전기 그리고 OVR 과전압 계전기는 쉽게 쓰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서 요 OPR과 PWR은 좀 생소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이거를 작성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 세 개를 작성했을 때 부분 점수 몇 점? 3점은 맞출 수가 있을 거다. OCR은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GR은 지락 계전기, OPR, OPR은 뭡니까? 결상 계전기, 그 다음에 OVR, 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PWR, 전력 계전기 되겠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사 문제 풀이에 대해서 요 파트, 수변전, 시퀀스, KC, 조면 설계 파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약했던 부분이 어딘가,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어딘가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대비한다면 다음 시험에는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